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가스고 석유 많아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대통령의 어제 발표 약 3주 전에 무속인 천공이 이렇게 말한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뉴스와는 이제 여러 또 스피커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뉴스 기사들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그런 예측이죠. 예측. 통찰력을 볼 때 이거 분명히 의구심이 충분히 들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호주에 직접 탐사까지 투자한 호주 우드사이드가 업체가 왜 철수했는가? 사업성이 없었어. 이건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어요. 없는데 조금 있는 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있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의 가능성이 있다. 20%의 가능성. 그 파봐가지고 사업 경제성이 20% 뭐가 나올 석유나 가스가 나올 확률은 20%인데 사업 가능성은 또 10% 이하로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그죠? 0%가 아니고 거기서 만약 1, 2%도 나오더라도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 이거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경제성이 없어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건 니들 책임이고 한국 정부의 책임이고 내가 이거를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경제성이라는 거는 니들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발뺌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는 아브레오는 면피를 하게 되는 게 책임이 없어요. 액트지오. 그 다음에 액트지오 회사의 크기가 호주 우드사이드 업체 같은 글로벌 기업이 호주의 종합 유전 개발 업체가 자기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지금 17년간을 지금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뭐 직접 탐사도 하지 않았던 시추도 하지 않았던 이 1인 기업에 불과한 이 사람이 3D 이 분석 자료 이거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단한 뭐 세계적인 기업인 것처럼 탐사 기업인 것처럼 윤석열이가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도 그 우스운 꼴이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죠? 이거는 그 다음에 천공이 2주 전에 이 석유 가스전을 언급을 했다는 거. 이거하고 연관성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 뭔가 작업이 있다. 2주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관련된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뛰었다가 지금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가스공사의 주식이 엄청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이 정보를 미리 알은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을 많이 해왔잖아요. 김건희하고 그 일당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를 띄우고 여기에서 수익을 남기고 또 이런 이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잠깐 올랐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지는 이런 것을 또 털어먹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생각해 볼게. 액트지오 아브레오 대표가 이 기업이 1인 기업이에요. 자기 주택을 회사로 하고 있고 각자 자기 재택근무합니다. 사업 규모도 작고 그죠? 그리고 1년 매출이 3,5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기 그냥 이 직장 1년치 연봉도 잘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사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글로벌 기업하고 어떤 대규모 거래도 없고. 그런데 작년인가 70억 연간 3천만 원 매출 업체가 왜 70억 수주로 했나? 갑자기. 이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석유공사나 산자부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이거 해달라. 그리고 다른 데하고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여기에다만 했어요. 이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기다만 그러면 70억 수주를 했는데 여기하고 70억 3천만 원
규모에서 70억을 여길 줄 테니까 이거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크로스 체크가 아니고. 뭐 영업비밀이라고 이렇게 실드를 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70억 수주로. 그러면은 아브레오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70억 받고, 그죠? 또 거기에 어떤 수수료를 얼마를 이거를 줄 테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를 달라. 이런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이 빅터 아브레오는 액트지오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이 70억을 더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수수료 뭐 얼마 땡겨주고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이걸 맡았다는 게 자기의 어떤 경력 사항도 되고, 그죠? 예. 그리고 자기하고 연관된 또 이걸로 인해서 또 자기하고 연관된 시추 회사들이라든가 앞으로 남은 또 회사 거기하고 연관돼서 또 우위에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선택을 해가지고 추천할 수도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수수료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비밀스러운 정말 의심이 가는 의혹이 가는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드러날 거고, 또 여기에 관해서 우리 이현주 의원이나 조국 대표나 여러 또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한번 파봐야 안다는 거 아니냐. 파봐야. 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은 왜 못합니까?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없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가능성 20%. 그럼 5개를 파면은 그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브레오는. 그럼 5개 곱하기 20%는 100%입니까? 그게 아니죠. 5개 파지만은 5개에서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 나온 것 중에서 경제성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험입니다. 그냥 로또 긁기식 모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파악이 되려면은 경제성이 있다고 같이 생산이 검증이 되는 거는 10년, 11년 후에예요. 10년 후에는 윤석열이 지금 없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권 다 바뀌고 그때 가면은 기억력이 다 희미해져서 유야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산자부 또 석유공사 이 직원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했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봤더니 안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경제성이 없었을 뿐. 이런 개소리나 하고 앉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건 없고,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이게 엄청난 사업이면은 해외 언론에서도 막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보도를 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도 거의 없어요. 다루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갑자기 지금 뜬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아니 왜 갑자기 이 시기에 이게 지금 또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왔느냐. 이거 수상하다. 최혜병 그죠? 최혜병 사건 특검 김건희 특검을 흐리고 논점을 전환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 수상하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비판의 논조리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과 김건희 천공과 연관된 또 국민의힘 또 이거를 이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추경호하고 또 누구예요? 이 성일종 이런 사람들 국민의힘 이 사람들을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문제가 많으면 그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통령 감싸기.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거예요. 심비 경호하고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경호하고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대통령실에 좀 개 노릇을 하고 종 노릇을 하는지 대통령이 뭐 말하면은 그게 다 무슨 뭐 다 정답이고 다 옳은 겁니까?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지원하겠다. 이제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당선자들 연찬회에서 막 이렇게 윤석열이가 술잔을 들고 내가 비판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술 한 잔씩 축하주를 다 따르겠습니다. 술 좋아하고 또 우리는 뭐 뼈 빠지게 한 몸이다. 뼈 빠지게 일하겠다. 이런 개구라 같은 소리만 하고
참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또 한 번 이 대국민 사기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 답답한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촛불을 높이 들고 또 여러 저 민주당과 또 야권 반대하는 야권과 또 여러 스피커들과 다 함께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기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나라를 건강한 나라, 올바른 나라로 되돌리는 일에 앞장을 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일만 석유가스 그 발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진애 TV에서 우리 김진애 님이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을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뜬금없는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국정 브리핑 하루 만에 돌출한 이 액트지오 아브레우 대표가 어제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의문점이 너무 더 많다 지적을 했습니다. 일개 컨설턴트가 무슨 자격으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 다음에 초대한 건가 아니면 자발적인 방문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이거는 자발적 방문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아마 초청을 했겠죠.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기들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못하면서 왜 해외 컨설턴트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국사의 브리핑을 맡기느냐 이야기하고요. 어차피 비밀 준수 조항이 있다는데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자료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자, 김진애님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 정부의 신뢰,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깎아먹는 내용이 이미 너무 밝혀졌다.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자, 직접 탐사에 투자했던 호주 우드사이드 업체가 철수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2007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작년 1월까지죠. 무려 17년간 이 호주 우드사이드가 조광권 계약을 연장해 가면서 자체 비용을 탐사에 들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추 탐사뿐만 아니라 상업개발까지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호주 종합유전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 잠재력이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지금 이 닥터 액트지오 아브레이유는 거의 1인 기업 출신이고 사무실도 뭐 자기 자택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연구원들도 각자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의 그죠? 프리랜서식으로 일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은데 이 호주 종합유전개발업체 우드사이드는 지금 17년간 투자를 해왔고 그죠? 시추 탐사뿐만 아니라 상업개발까지 지금 참여하려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자기 비용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을 뺀다는 거는 그만큼 개발 잠재력이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뺀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고 실드를 치냐면은 이 호주 우드사이드가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가지고 자체적인 회사 내부의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철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어떤 업체가 인수를 할 때도 사업성이 있고 만약에 수익성이 엄청나다면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계약을 이어가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두 번째, 직접 물리 탐사도 안 하고 분석만 했던 1인 액트지오의 컨설팅을 우리가 신뢰 가능하냐. 산업부는 왜 액트지오에게만 2023년 2월, 작년 2월에 컨설팅을 왜 여기에다가만 독단적으로 주는 거죠? 2012년 12월 결과를 받고 다른 크로스 체크를 했는가? 다른 업체랑 크로스 체크를 했는가? 이게 수상쩍다는 거죠.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연간 3천만 원 매출 3천만 원 정도 1년에 3,500만 원 정도 매출이었는데 갑자기 70억 수주를 했다는 게 이게 어디서 이 비용을 어디서 이 수주를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하고 연관돼 가지고 누가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업체랑 단독으로 입찰 계약을 하면서 이게 준 거 아닌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를 팔고 다른 시추 회사를 브라질에 또 설립을 합니다. 그 회사를 또 다시 파는 이거는 컨설팅과 시추 비용을 슈킹하겠다는 동기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더구나 시추 비용을 대한민국의 혈세로 우리 세금으로 투자하겠다면은 이 회사는 아무 리스크가 없이 슈킹이 가능한 거 아닌가. 예, 투자를 해서 시추를 해가지고 만약에 파서 안 나오면은 뭐 그걸로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뭐 5개를 시추 구멍을 1,000억씩 5개를 뚫으면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5천억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또 그 이상 계속해서 뭐 5개든 10개든 나올 때까지 뭐 몇 조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고 놓고 나서도 안 나온다면은 이거는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 20%는 가능성이 있지만 80%는 리스크가 있다. 분명히 어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20%의 성공 가능성은 80%의 실패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본인이 그거를 아브레우가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거 파보고 아니면 말고식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중에 그게 경제성이 없다면은 이게 2030 몇 년이에요. 앞으로 11년, 12년 뒤에 그때 되면은 윤석열이 지금 정권이 남아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닭 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자부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왔고 대통령에까지 보고를 했는가. 개발의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이렇게 의문투성이 용역 처리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갑작스럽게. 그리고 그 신빙성을 어디서 찾는가. 해외 투자 업체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국비를 따내고 석유공사의 일감을 만들며 현세를 낭비하려는 거 아닌가. 석유공사 해외 투자 업체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국비를 따내고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일감을 뭐 만들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자기들이 이제 뭐 그걸 굴리기 위해서 지금 현세를 낭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그죠? 그런 거를 모험을 한다는 거죠. 모험을 하고 자체적인 일감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수작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서투르게 넘어가냐. 그러니까 주가 조작 작전 세력에 넘어간 것이다. 지지율 20%의 위기를 넘어가고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흐리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느냐. 자칫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오명을 쓰는 위험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굉장한 의문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정도면은 불확실한 상황을, 불확실한 그런 사망 가능성을, 사업 가능성을 왜 갑자기 산자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갑자기 몇 분 만에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퇴장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산자부가 알아서. 그러니까 영광은 자기가 받고 공은 자기가 받고 책임은 산자부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거부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안 좋고 여론이 지금 지지율 국민 지지율이 20%인데 21% 밑으로 지금 반대 여론이 80% 80%입니다.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이거를 국면 전환용으로 딱 지금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지금 이슈가 사라졌죠. 이 국면 전환용이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죠. 얼마 전에 그다음에 천공의 작업이라는 루머가 또 도는 이유가 뭔가. 지금 영상에서도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천공이 2주 전에 이게 발표한 내용이 지금 다시 2주 후에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왜 천공의 입을 관리하지 못하는가? 무슨 내막이 있기 때문에 내막이 있는 건가? 전 국민이 지금 의심을 가진다. 천공이란 자가 대체 천공 따위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정에 개입하느냐.
천공이 2주 전에 했는데 왜 2주 후에 지금 이 석유 이야기가 떠도는 겁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개입된 정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동안에 국민들이 천공에 대해서 천공 개입설에 대해서 국정 개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대왕고래 이 석유 대왕고래에 대해서 우리 동해에 유전이 있다. 바다 밑에 유전이 있다. 그걸 파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했는데 이게 무슨 허술한 내용과 산자부의 준비가 미흡한 걸 볼 때 산자부가 주도한 작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거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아니냐. 비선 라인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짙다. 왜 또 비선 라인이라는 의혹이 나오는가. 지긋지긋하다. 이게 대통령실의 비선 라인이 누군가 개입을 해가지고 여론 무마용으로 여론을 돌려서 국면 전환용으로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요구가 거센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이것을 논점을 흐리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석유가 나오지 않아도 가능성은 계속해서 동해 유전 뭐 7광구도 그렇고 동해 유전에 대한 이런 사업성이 있다는 거 그런 의견은 계속해서 그런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우드사이드 업체가 철수했던 이 사업을 왜 갑자기 지금 산자부가 나서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또 국민 여론이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이 사람이 입국해서 내가 대국민 의혹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자기 스스로 비용을 들어가지고 입국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입국을 하냐고요. 이거는 산자부에서 또는 석유공사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을 오라고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해서 이거를 해명을 해라, 설명을 해라.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라. 이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김진애님은 6월 7일자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오늘 아브레이 기자회견 이후에 또 보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고 초점을 흐리고 국정 핵심을 놓치는 대응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 회복은 기대에 난망이다. 기대하기 어렵다. 10%대로 더 떨어지지 않으면 되냐? 대한민국의 이거는 비극이다. 이렇게 비판으로 일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율 4일 전에는 지지율 10%대로 내려갈까봐 전전긍긍한 이 윤석열이 급해. 국민이 이거 벌써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윤 대통령은 동해 유전 가능성을 앞에 두고 왜 차분할 수 없었나? 왜 호들갑이냐? 그죠?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이 권태호라는 기자가 또 이제 다음에다가 이 좀 깊이 있게 기사를 쓴 내용이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화가 조국 혁신당 대표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국정 브리핑 이후 무속인 이야기까지 등장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키워드는 대왕고래 후폭풍입니다. 네,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시추 탐사 프로젝트의 명칭이 대왕고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김정희 의원님, 네. 이게 시추 성공률이 20%라고 하는데 20%면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의견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원인은 7%인 곳도 있었기 때문에 20%의 가능성이라면 상당히 높은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다 떠나서 지금 그 물리 탐사 단계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탐사 시추, 그다음에 상업 개발 요 3단계의 맨 첫 번째 단계라는 건데 과연 이걸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최초의 국정 브리핑을 이 건으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미뤄가면서까지 또 질의응답도 안 하실 거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예. 거에서 첫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결론은 뭡니까? 파봐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파봐야 안다는 건데 한 5개쯤 파봐야 되는데
5천억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산자부 통해서 이제 하게 했다라는 게 어제 발언의 그 국정브리핑의 요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산업부 차관의 인터뷰를 보니까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브리핑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5번 뚫었는데 안 되면은 그냥 중단할까요?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파봐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나서서 대통령이 할 이유가 있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또 야당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그 지지율 완전히 급전직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모면해 보려는 시선을 돌려보려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요일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고 월요일 아침에 발표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대통령은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정부에서 뭐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의 2,000조 가량이 묻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들갑 떨고 설레발 했던 건 오히려 정부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들에겐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하는데 아직은 희박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거를 최초의 국정 브리핑이라고 했다는 것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또 정부의 어떤 정책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주가와 관련된 우리가 주가 조작 지금 뭐 엄청 민감하잖아요. 김건희 예. 여사 관련된 건도 있고. 그래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맨 처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국정 전환용이든 뭐 국면 전환용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면 전환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더 큰 의구심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 박한 평가가 뭐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20%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와서 브리핑까지 하면은 시추공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대통령의 좀 변화된 모습이 아니냐 이런 여권에서 해석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사이고 사실상 1인 기업에 가까운 연매출 27,700달러 하나 3,800만 원의 듣보잡 액트지오사. 진실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열쇠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근거가 불확실한데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떠듭니다. 네, 앞서 보신 아브레오 대표의 기자회견과 비슷한 시각, 정치권의 단연 화제도 포항 영일만 유전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동해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았다면 우드사이드라는 대기업이 왜 포기를 했겠냐, 그러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민생은 살피지 않고 불확실한 유전을 가지고 떠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여권의 반응도 매서웠는데요.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으십니까? 성공 가능성 20%, 실패 가능성 80%. 결국엔 같은 말인데 양측의 공방만 오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분의 해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의 지난달 유튜브 강연 내용이 대통령 발표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석유 많아요. 아직 가능성은 20% 수준인데도 지지율 하락 또는 특검법 국면을 모면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대통령이 발표까지 했으니 석유가 나올 때까지 해저를 파는 거 아니냐고 비꼬거나 또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한 걸 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빗대어 날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걱정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큰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발이 이뤄진 것처럼 단정짓는 건 이르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촘촘하게 준비하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성공하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며 탐사 시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전문 기관이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야권의 공세에 대해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겠냐. 지금 야당은 대통령이 뭘 해도 국면 전환용이라 비판할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예정에도 없는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대로 석유가 콸콸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그릇의 크기입니다.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발표한 것이고 실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고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도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7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 동해 유전 탐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이후 10년 동안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액트지오가 분석한 곳과 같은 지역입니다. 우드사이드는 탐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추까지 했습니다. 2012년에 주작공, 2015년엔 홍계공을 잇따라 시추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홍계공 시추 당시 석유공사는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가 기대된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실제 나온 건 물과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이후 2019년 탐사를 재개했고 2021년에는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대규모 3D 탐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 우드사이드는 미래 가치가 없다며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해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이미 이 광구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BHP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정부 측은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서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진행한 대규모 3D 탐사에 더해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6-1광구 중동부의 3D 탐사 자료까지 액트지오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7 제시한 유망구조는 홍계구조와 주작구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유망구조 7개를 발견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우드사이드가 진행한 탐사 지역과 액트지오의 분석 지역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이어서 석유 가스 추정치가 1년 만에 어떻게 이토록 크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는 우드사이드 측에 미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안의 석유, 가스 개발이 유망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석유나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유망 구조는 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점은 석유공사가 탐사해온 동해의 3개 광구에 걸쳐 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매장량이 컸던 가이아나 리자의 경우도 가능성은 16%였다면서 이번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If I have 5 that look like that one, I will find oil in one of them. 다만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이를 입증할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There's still risk, but it's unsolvable risk at this point. So the only way to unrisk it is by drilling. 액트지오의 규모에 대해선 전문가인 팀원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분석을 소규모 업체가 맡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4개 업체의 경쟁 입찰을 통해 액트지오 한 곳에 선정해 분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 기밀 유지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광구에 유망성이 석유가 있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심해 지역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정부가 강조한 개발 성공 가능성은 20%입니다. 석유가 존재할 조건 4가지를 따져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Elements to have economic accumulation of petroleum, you need to have reservoir, seal, source rock, and trap. So 4 elements. 석유나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덮개암과 근원암, 공간을 만들어주는 저류층이 존재할 확률과 이 구조가 석유와 가스를 가두는 모양의 트랩인지 각각의 확률을 따져서 계산합니다. 액트지오와 새롭게 분석한 뒤 이 확률이 20%로 크게 오른 겁니다. 어떤 수치가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 석유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시추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한 개라도 0이면은 0%가 되는 거고 경제성하고 상업성 이런 거 필요 없이 발견할 확률만 정부가 강조한 최대 매장 추정치 140억 배럴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더 따져봐야 합니다. 석유가 심해에 묻혀 있는 경우 실제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회수율은 30에서 35% 정도로 낮습니다.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는 표현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숫자적으로 하는 모든 얘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작스레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실무자도 몰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마련했는데 테마주로 떠올랐던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오히려 12.59% 폭락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